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연일 반도체주하고요, AI주가 급락하는 가운데 많은 뉴스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지금 주말에 제일 큰 게 블랙웰, 엔비디아의 신형 칩인데 B100하고 B200이 연기됐다는 이슈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가 뭐 끝났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SK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상황이 더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의아하시겠지만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납득을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번 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실관계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지금 외국계 언론에서는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GB200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GB200이라는 거는 그레이스 CPU하고 이 블랙웰 GPU를 두 개를 합친 슈퍼칩 하나의 단위를 말하는 거죠. GB200의 조립 공정을 TSMC가 담당하는데 코오스라고 COWOS L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GB200을 만들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CLSA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B200이 아예 캔슬이 됐다, 딜레이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어느 게 맞냐? 뭐 여러 군데 취재를 해보니까 B100하고요, B200이 일시적으로 연기된 게 맞습니다. 연기된 게 맞는데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100하고 B200이 왜 연기가 됐냐? 첫 번째 원인인데, B100의 칩넷 구조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B100하고요, B200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B100은 출력이 700W고 요거는 요거를 약간 부스트 업을 해가지고 1200W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출력을. 여기 보시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가 GPU고요. GPU가 이번에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칩넷 구조라고 하죠. 두 개를 하나로 붙여서 하나로 기능하게 만든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HBM이 4개 붙어 있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애초에 GPU를 이렇게 쪼개서 붙일 때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내부적으로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TSMC나 SK하이닉스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밀어붙인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현 상황은 어떻게 되냐? 하퍼만 해도 따라올 데가 없대요, 지금은. H100이나 H200만 해도 지금 뭐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의 성능을 갖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우수한 블랙웰을 생산하면서 무리를 한 거죠. 이런 칩넷 구조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GB200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그레이스 CPU에다가 블랙웰 GPU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슈퍼칩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수직으로 렉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NVL36, NVL72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전력 소모량이 어떻게 되느냐? NVL36만 해도 60K, 6만W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기술로는요, 렉당 10K, 만와트, 2만와트가 거의 뭐 한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서는 수치를 달성하는 괴물 기계를 엔비디아가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NVL 72가 되면요, 무려 12만와트가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를 도외시하고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B100과 B200의 어떤 칩넷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발열 문제, 그리고 이거를 적층했을 때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또 설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게 팩트죠. 그러면 SK 상황은 어떠냐?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딜레이가 되는데 왜 나쁘지 않냐?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을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SK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느냐? 요게 지금 두 개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요 동글뱅이 안에 있는 절반을 떼내가지고 따로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 생산하는 게 요 전체를 하나짜리로 생산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그 이름이 뭐냐면 B200A거든요. 그러니까 B200을 쪼갰다 이겁니다, 절반으로. 여기서 A는 뭐냐면 에어, 공냉식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B100하고 B200을 적층해서 GB200으로 만들었을 때 그 냉각은 전부 다 순행식으로 했거든요. 순행식 아니면 액침 냉각. 그걸 포기하고 공기로 냉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반을 쪼개면 발열이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200에는 쪼갠다고 했으니까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아직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HBM3 12단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HBM3는요 8월 달에
제가 엔비디아로부터 SK하이닉스가 컬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량 양산은 4분기부터라고 했거든요. 그 대량 양산에 최초 사용되는 제품이 B100이나 B200이 아니고 B200A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4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HBM3E 12단은 한 단의 용량이 3GB니까 3 곱하기 12 하면 36GB거든요. 그거를 4개를 사용하니까 용량은 144GB가 됩니다. 그래서 H100 같은 경우는 용량이요 96GB였고 H200도 용량이 96GB거든요. 그래서 144GB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럼 용량 외에 대역폭은 어떻게 되냐? H200이 4.8TB 정도 됩니다. 4개를 사용했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00A가 제 생각에는 한 6TB 정도 되지 않겠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5에서 한 6TB 정도 될 겁니다. 맥시멈으로. 그리고 B200이 8TB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B100은 어떻게 되냐? 아마 B200A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한 6.4TB가 아니겠나. 요건 제가 취재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메모리 용량은 H200보다 훨씬 높고요. 대역폭도 H200보다 높으니까 B200A가 굉장히 스펙을 다운시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H200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제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SK는 오래전부터 이걸 어떻게 준비를 했냐, 그 엔비디아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비밀리에. 그래서 B100하고 B200이 안 될 경우에 B200A로 간다 이런 계획을 전해 듣고 여기에 HBM3E 12단을 집어넣는 걸로 미리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HBM 8개 공급했을 때도 288GB인데 그걸 쪼개서 144GB니까 GPU 하나당 들어가는 HBM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다이가 2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GPU가 2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오히려 더 잘 됐다. 이게 HBM3E가 더 잘 팔릴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HBM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번째로 엔비디아도 타격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TSMC가 문제를 해결해서 리스핀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B100을 생산이 지연되는 것을 바로 잡고 있다 이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B200A를 내놓아서 일단 B100이나 B200이 연기되는 충격을 거의 없게끔 지금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고 이미 SK하이닉스하고 다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실상 이게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30억 달러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H100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블랙웰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매출의 9%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돌아가면 구글하고 아마존, AMD 수요가 계속 급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까 SK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서 주가는 이렇게 급락을 해도 끝없이 HBM에 대한 수요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걸 어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SK하이닉스의 IR 팀들이 좀 덜 공격적이고 좀 덜 하죠. 시장과 소통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하고 텔레그램이 문제인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쏟아내고 있죠. 아마 블룸버그나 외국 언론도 마찬가지여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잘 모르면 이게 큰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IR도 문제죠. 이제 결론인데 이번 사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조차도 이 사태로 전혀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공정을 하다 보면 약간의 지연이나 재설계가 숱하잖아요. 일종의 해프닝이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거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건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매출이나 이런 동향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200A 거기에 HBM3 12단이 최초로 들어간다는 거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